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처럼 같이 만났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늘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이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청에서 이제 배달 강좌로 해서 이 시간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여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하면서 이제 늘 오시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우리 딱 굳어있는 모습을 뭐해서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자, 나는 다 따라서 해보세요. 자, 나는 왜 이리 예쁠까? 자, 옆 사람 다 하면서 당신은 더 이뻐. 어머, 왜 따라 안 해요? 자, 옆에 보이는 사람한테 여기는 뒤를 하든가 당신은 더 이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나는 왜 이리 잘났을까? 저 뒤에 있는 분은 하나도 저기 뭐야 우리 하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하지도 않네. 자, 옆 사람 하면서 당신은 더 잘났어. 남자분 오늘 청일점인데 그렇게 막 앉아 계실 거예요. 같이 좀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유치할 때 건강한다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다시 합니다. 내 마음은 왜 이리 따뜻할까? 자, 옆 사람 가르치면서 당신 마음은 더 뜨거워.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유치해 하지만 아이들이 유치해요? 안 유치해요? 유치해요. 유치해요. 그렇게 유치할 때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아시겠어요? 그럼 그만큼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유치하지를 못해. 아시겠어요? 완전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뭐가 없어진다? 웃음. 그래요.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해야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신앙송 시간에 이런 거를 할까? 우리가 언어를 할 때 입이 가장 많이 풀릴 수 있는 것은요. 웃을 때라고 해요. 얼굴의 근육이 웃을 때 가장 많이 움직인대요. 화나는 거는 너 아시겠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더 빨리 늙어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송하는 마음으로 좋은 글을 매일같이 읽어보세요. 목이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 생기듯이 목도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서 말이 정확하게 특히 신앙송 같은 걸 하다 보면 정확하고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소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죠. 우리가 얼굴도 탁 이쁘고 하는데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막 좀 안 좋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선천적으로 허스키한 사람도 있지만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남자들도 그렇고 그만큼 목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나이가 들어면서 이렇게 신앙송이라든가 내 정신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거 왠지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몸에다가 운동만 해도 안 된대요. 많은 학자들이 정신적인 뇌가 같이 건강해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 우리가 나이 들면서 시험 치는 공부하라면 아무도 안 하지. 골치 아프게 그걸 왜 하냐고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취미 활동으로 글을 읽는다든가 독서를 한다거나 진짜 이런 신앙송을 하면요.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작은 시 한 편이라도 애워가지고 내가 다녀보세요. 뿌듯하면서 다른 행복감하고 또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애송시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자, 저 제일 뒤에 있는 우리 국민애송시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늘 할 때마다 하는데 이런 거 하나쯤은 우리가 마음 안에 담고 가자고 했어요. 몰라요? 불러주세요. 이거 국민의 성씨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더 해야 돼요. 조금만 마신 분들은 이거 금방 암송해버려요. 아시겠어요? 자, 첫 줄 3번씩 다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두 번째 줄도 읽어보세요. 제가 남구청에 하고 영도구청에 나태주 시인이 와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으러 갔어요. 갔는데 참 그분이 키도 자그만하고 나이 드신 분이 저기 충청도 공주 문화원장도 하시고 이제 학교를 교사로 하다가 교장을 해서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교장을 하는 동안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려서 가뜩이나 이젠 글도 쓰는 거 좋아하고 했는데 그 작은 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나갈 때 그냥 바쁘니까 갔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을 둘러보니까 작은 꽃들 하나하나에도 너무나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풀꽃이 1, 2, 3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많이 우리가 애송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시라는 것이 막 어렵고 막 무게 있게 하는 것보다 짧으나 기나 사람들이 공감을 가고 이것을 많이 읊을 수 있는 시가 좋은 시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 그래서 진짜 요즘에 이 나태주 이분 잘 나가요. 전국에 강의하고 뭐하고 얼마나 책도 이번에 이제 또 한 권 내가지고 여러 권 내셨는데 너무나 잘 팔려요. 그분의 시가 편안하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뭐야? 이건 왜 다 빼고 읽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하고 종이를 딱 줬어요. 줬는데 제목 없는 글 없습니다. 제목을 항상 이 본론보다 크게 내라고 했어요. 한 톤을 높게. 그죠? 여기가 자세히라고 읽는다면 이후에는 풀꽃 이렇게 큰 소리로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주죠. 근데 어디 목소리 기어 들어가면 돼요? 제가 신앙송을 하는 이유는 첫째, 자신감이 생긴다. 왜? 집에 있으면 글 하나도 안 읽다가 시를, 이런 시 하나라도 내가 암송을 해요. 뿌듯해요. 제가 20년 전에 그걸 다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이걸로 인해서 제 자신이 더 삶에 활력을 느끼듯이 여러분들 시 한 몇 편만 암송해봐요. 어디 가면 너무너무 자신 있고 자기소개 같은 것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 제목은 한 톤을 높게 한다. 그리고 나서 한숨을 하나, 둘, 셋, 적어도 4번까지도 쉬어도 돼요. 대회를 나가면 4번까지 쉬어도 돼요. 시간을 나한테 주어졌는데 막 긴 시 아닌 다음에는 3분이다. 그 3분을 다 하려면, 시에서 3분을 다 하려면 엄청 긴 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풀꽃, 나태주 하고 본론 딱 하면 여기서 벌써 한 1분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1분까지는 아닌데 한 3, 40초를 먹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있어.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안 돼요. 이렇게 쉬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하듯이 내 마음이 이래 라는 것을 전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낭송은 어떻게 할까? 여기에 우리가 신앙송을 잘하려면 고저, 장단, 완급이 필요해요. 높은 음, 낮은 음, 제가 이거 땡땡 했죠. 이건 장음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것을 바라보는 눈. 이렇게 눈과 눈의 차이, 그죠? 밤, 깜깜한 밤, 맛있는 밤, 이렇게 장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 글이 예쁘게 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여러분들이 예쁘다 하는 것보다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장음이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읽으라고 하니까 혼자 따로 읽으라니까 우리가 오래라는 단어가 오래돼. 아니에요. 이거는 단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보아야 이렇게 해야 돼요. 오래 보아야가 아니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 이런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를 하는데 내가 읽는 걸로 사랑스럽다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이 마음이 시를 내가 썼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시를 쓸 때 그런 마음이었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사람을 그윽하게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신앙송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하려면 여기에 단어 살리기를 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죠. 저 태백산맥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좀 큰 소리로 가야 태백산 막 답잖아요. 그런데 이슬에 맺혀,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하는 것을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단어 살리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옆 사람한테 말을 할 때도 어저께 밤에 천둥 번개가 쳤잖아. 잠잔다고 그거 몰랐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말이 더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스럽다. 자, 글자가 한 행, 두 행, 세 행뿐이라도 마지막은 항상 더 늘려야 된다. 쉬어야 된다. 너도 그렇다. 이것보다도 너도 그렇다.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쉬어야 된다는 거. 제가 항상 짧은 시를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게 신앙송은 이런 거다라는 걸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요. 저기 뒤에 같이 가요. 저 뒤에 가서 같이 앉으면 돼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 숨을 딱 쉬고 여러분들은 지금 짧은 시간에 막 기본을 배우고 막 이렇게 할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왜? 오늘 하고 또 안 오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분들한테는 시 한 편이라도 해야 되고 자주 오시는 분들은 틈틈이 하는데 아시겠죠? 한 톤 높이라고 했죠? 숨을 다 앉았을 때, 자, 앉은 자세는 다 좋아요. 항상 앉을 때 내가 아나운서야 라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딱 아나운서들을 얼마나 바르게 딱 앉아있어요. 그렇게 앉아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음량이 다 표현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쪼그려 앉으면 안 돼.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당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세 그대로 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허리 아프신 분이 있다. 내가 이런 데 왔을 때라도 앉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아니면 집에서 소파에 푹 앉는 것보다 탁 허리 세우면서 앉아보세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의사가 한 얘기예요. 70%는 허리 아픈 거 다 없어진대요. 우리가 앉는 자세에서 잘못돼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일찍부터 공부하면서 제가 오지랖도 있지만 남이 좋은 얘기하면 다 받아들여서 제가 실천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허리 아픈 적이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 앉을 때 항상 저는 내가 아나운서야 어디 교육 가도 탁 앉아요. 쪼그려 앉고 싶어도 아니야. 내가 하는 데까지 앉을 거야. 허리 딱 세우면요. 허리가 우리가 등이
허리, 요추, 경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웬만큼 아픈 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념해서 탁 앉아가지고 읽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숨 싹 들이쉬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렇게 말하듯이 아시겠죠?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면 좋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읽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시작. 풀꽃 나태주. 나태주가 아니라 나태주. 아시겠어요? 시작.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또박또박 뭐가 또랑또랑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낭송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낭자가 또랑또랑 낭자에다가 송이 애울송이에요. 그러니까 애워서 하는 것을 낭송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낭송 수업을 받고 있지만 낭송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보고 하는 거잖아. 낭독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오늘 행복이라는 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 유치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대별이 하늘이 나비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청청이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랑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볼펜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자, 여러분, 이 시가 언제 나온 시인지 아세요? 이 시가 유치원 이분이 1908년생이에요. 1908년생이면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분이 백석 시인 밑에서 이제 공부도 하셨고요. 우리나라의 백석 시인 유명하잖아요. 그분 밑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이분이 통영에서 2살, 3살 때 이사를 와가지고 살았고, 태어난 건 거제도 둔동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통영하고 거제가 이분이 이제는 유명해지고 하면서 시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의 문학관을 서로 짓는다고 거제도하고 통영하고 법정까지 간 거 아세요? 자기네 동네에 문학관을 짓겠다고. 거제도는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
그리고 통영은 아니지. 우리 동네 와서 살고 우리 동네에 학교까지 중학교까지 근무를 하신 분이니까 우리 동네에다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법정 싸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거제도에도 있고 문학관이 통영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아, 저기 그 박경리 그분도 저 강원도에 있고 저기 통영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도 했는데 이분이 더 유명한 것은 뭐잖아요. 8살 연하의 이영도라는 분하고 여러분들 시를 안 해서 모르죠? 그분과의 플라토닉 러브가 너무 유명해. 우리나라에서 시인들이 하면서 이분의 사랑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통영중학교에 이제 국어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어요. 국어 선생님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때가 유치원님은 31살이었고 이제 이영도라는 우리나라 시조시인 이호의 동생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21살 때 남편이 폐병으로 돌아가신 거야. 딸을 하나 놓고 돌아가셔가지고 통영중학교에 가정선생님으로 이제는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키도 늘씬하게 크고 얼굴도 이뻤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이고 하니까 한복을 항상 단아하게 입고 다녀서 그분을 짝사랑하는 남자 선생님, 옛날에는 남자 선생님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다 짝사랑을 한 거예요. 짝사랑을 해도 이분이 눈길도 하나 안 줬는데 유치한 이 선생님은 자기가 결혼해서 기혼자였어요. 딸이 4명이 있거든. 근데 기혼자였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통영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좋아하는데 이영도라는 분이 쳐다도 안 보고 이걸 이 복도에서 만나서 해도 눈길도 하나 안 주고 하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약간 끼는 있었나 봐요.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많은 이제는 소문이 났었대요. 그랬는데 4년째 이제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분이 시처럼 이제 그러니까 완전 시가 그냥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시도 이영도라는 분한테 쓴 편지 글이에요. 편지 글인데 이 행복이라는 시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 연애 편지에 이 시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해요. 아시겠어요? 이거 나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러면 좀 뭔가 이제 문학적인 뭐를 안 하신 분들이야. 저까지도 제가 이 편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자한테 편지 글에 이거를 써서 보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거를 다 인용을 하고 다 썼어요. 그런 것처럼 유치원 선생님이 1967년에 부산 영도에 남녀상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야간 끝나가지고 하다가 어디에서 좌천동 가구거리 있는 거기에서 버스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버스에 치여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남자분 우리 해설사 하는 거기에 회장님은 자기가 그때가 고등학교였대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반장을 했는데 반장들만 남자 고등학교에서 반장들 다 뽑아가지고 관두르라고 그래서 갔다 왔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영도라는 분은 남성여고까지 이제 근무를 하셨어요. 부산까지 와서. 그런 것처럼 이 두 분은 서로가 만나면 할 만한 말인데 말을 못하고 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때 지금하고 달라서 기혼자가 이런 미망인을 하고 같이 만난다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시인들한테는 아주 화제가 돼가지고 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불륜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플라토닉 러브로 이 편지글로만 5,000통을 보냈대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분이 보낸 편지가 많이 소실이 됐는데 그 뒤에 것만 남긴 5,000통에서 이거를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는 시집을 이영도라는 분이 유치원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 냈어요.
그것도 왜 했는지 아세요? 유치원 선생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여자 시인들이 전부가 다 뭐라고 했냐면 유치원 그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하니까 이분도 나한테도 보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단에서 그러면 다 뭐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용도라는 그분이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 자기는 시를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유치원 선생님이 나를 다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가족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시집을 낸 거예요. 시집을 내서 그 돈을 자기가 하나도 안 갖고 전부 다 시단에 다 이거는 기부를 다 했지만은 그때 그 시집이 얼마나 팔렸는지 완전 그냥 동이 났어요. 구할 수도 없어. 지금 그 시집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산 가격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 시집을 딱 낸 거예요. 이 시집을 딱 내고 너희들 말하지 마. 나한테 보낸 편지가 이거 다 이 시야. 라고 해가지고 해서 그 뒤에 다른 여자들이 입도 뻥끗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집 안에 제목도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라고 했지만 이 시가 그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시를 한번 공부해 봅니다. 원래가 하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장음이 있다고 했죠. 연필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다가 장음 표시를 딱 하세요. 두 번째 행에 행복이 장음이에요. 그러면 행복 아니고 행복.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에 환희가 장음이고요. 또 옆에 내다배는 우리가 무슨 물건을 밖으로 내놓다 뭐 하는 것도 다 장음이에요. 내다배는. 그러면 그 밑에 또 너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가 장음이에요. 편지 아니고 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은 다 아시죠? 학창 시절에 다 배워서 연이 있어요. 행기를 향한 어디다가 향하다 하는 것은 장음이에요. 그런데 향기 같은 거는 장음이 아니죠.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 우리가 사람이 장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전보지가 장음이에요. 지금은 이런 거 없지만 옛날은 전부 다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내던 시기에는 빨리 가는 것은 전부 다 전보였습니다. 전보지를 받고 자, 멀리, 이거 다 장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먼 고향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먼 고향으로가 아니라 먼 고향으로. 저기 남자분 연필 필기 없어요? 네.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해서 오늘 이왕이면 공부하는 거 확실하게 좀 하고 가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 다시 또 장음이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연애 합니다. 세 번째 연애 세상이 장음이에요.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우리가 앞에 의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장음이에요. 의자, 의사, 의로움, 의미 다 장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의자를 항상 신앙송하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중간에 오는 의자가 있고요. 뒤에 오는 의자가 있어요. 그죠? 무엇에 할 때 이런 의자가 있어요. 근데 앞에 의자가 오는 것은 다 장음입니다. 어떤 글자라도 다 장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의미다. 그러면 어떻게 읽는다? 의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장음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읽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 우리가 말할 때 강의실, 탈의실 이렇게 안 읽어요. 어떻게 읽는다? 이 발음이 돼요. 이 의자가 이 발음이 됩니다. 강의실, 탈의실 이렇게 민주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음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무엇의, 나의 신앙송대에 나가면 이 음을 바르게 그대로 다 내요.
너와 나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나운서랑 국어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의는 변화가 많은 글자니까 뒤에 이런 의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한행에서 그럴 때는 애로 발음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너와 나의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는 아나운서들이 할 때 이 의 발음을 살린다고 너와 나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너와 나의 이렇게 편하게 읽는다는 거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송 대회에 나가신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하면 좋겠죠. 왜? 심사위원들이 나이가 들었다 이런 바뀐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를 갖다 애로 발음했잖아?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 나가서는 제가 그대로 써라 라고는 해도 우리가 일반 오늘 여기서 읽을 때는 애로 읽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여기에서 인정의가 있죠. 그럼 편안하게 어떻게 읽는다? 인정의 꽃밭에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너와 나의 여기 있잖아요. 너와 나의 할 때도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울 연연한. 자, 연연한 여기 장음이에요. 근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연연한 연연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연연한. 앞에 이응 앞에 것이 발음이 밑에 받침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 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 장음이라 했어요. 밑에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장음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편부터 제목 다 이름까지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 본인이 행복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이름을 한 톤 내리면서 유치환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또 쉬면서 들어갑니다. 오늘 저 뒤에 계신 분이 신앙송 대회를 혹시 나갈지도 모른다니까 이거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자, 처음 들어갈 때는 씩씩하게 들어가지 말고 편안하게 이런 시를 지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한숨 쉬고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여기서 빛이 빛소리가 나요. 센 발음이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쉬었어요.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해서 읽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행복부터 아까 했지만 시작.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같이 공부해봐요. 자, 편지를 쓴다 했죠. 자, 보세요. 행기를 향한 문으로 거기서 쉬었어요. 숱한 사람들이 숱하다는 것은 아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자,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어보고 다 같이 두 번째 연 읽습니다. 시작.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자, 여기에서 사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연도 우리 사전에 보면 사전이 두 개, 한 세 가지로 나와요. 여기에서 사연은 편지나 말의 내용을 사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음이 아니고 그냥 사연이야. 근데 우리가 야, 무슨 사연인지 이유를 좀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 앞뒤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사연이 있잖아요. 이거는 장음이에요. 그러려면 야, 사연 좀 말해봐. 이거는 그런 이야기고 사연 좀 말해봐. 그렇게 하는 것은 네 편지 받은 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연입니다.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세 번째 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네, 여기에서 인정이 뭐예요? 인정의 꽃밭이라 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죠. 사람의 정. 자, 그리고 여기에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이라고 했어요. 연분은 상대방과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을 연분이라고 하고, 밑에 연연하다고 했어요. 한 방울 꽃이 이제 피어오르는 것을 한 방울이라고 하죠. 우리 망울 졌다 하듯이 한 방울. 그러면 연연하다는 것은 아름답고 예쁜 모습을 연연하다고 해요.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막 이걸 풀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은 알고 가야 되겠죠. 왜 그 많은 꽃들 중에서 하필이면 양귀비 꽃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양귀비는 나라에서 법으로 어떤 꽃이에요? 금지된 꽃이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양귀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위로 유안이에요. 양귀비 꽃말이 위로 유안이다 보니까 이 이영도라는 여인이 나한테는 정말 위로도 주고 유안도 주는 나는 정말 너밖에 없어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연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여기까지 두 행을 빨리 가요. 왜? 우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하나도 안 그리워 보이죠?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 편씩 읽을 때는 진짜 그리운 느낌이 나야 돼요.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너무 아쉽지만 이제 안녕을 한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연이에요.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행은 마지막 행처럼 해야 되겠죠. 사랑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다 같이 합니다. 설령 이것이 시작.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네, 여기에 설령 이것이 설령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 사전에서는 보면 이제 가정에서 말한다면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이제는 느낌이 있는 말이에요. 설령이. 그런데 설령이 또 하나 있어서 여기 막 유식한 분이 있다면 그 눈이 온 산맥도 설령인데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제 사전에는 그게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거예요. 시작.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청청이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랑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그러니까 연애 편지에서 많이 쓰는 구절이 뭘까요? 제일 마지막 마지막 연. 아시겠죠?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해가지고 이거를 엄청 인용을 많이 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년씩 일단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고 한 편씩 읽도록 할게요. 자, 제일 뒤에 있는 분이 자, 제목은 다 같이 하고 한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네, 옆에 남자분 해주세요. 두 번째 연.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매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독한 얼굴로 와서 청청이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을 보내나니. 네, 그 다음에 앞에 세 번째 연.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섰기여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너의 어떻든 미운분도 방망을 연연하는 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네, 그 다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하여 그러면 다 같이.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보면 되잖아. 내라. 자, 또 제목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행복, 유치환.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어도 돼요, 엄마랑. 사랑하는 것은 사랑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한이 내다되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자, 여기서 읽는 걸 보면 이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엄마는 마음이 바빠. 마음이 많이 바빠요. 아시겠어요? 들어보니까 다 느끼죠?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바빠져. 그래서 우리가 신앙송을 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차분해지고 성격까지도 변해요.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두 번째 연 시작. 행기를 향한 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달라지시 생각에 속한 우리에 와서 청청의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에게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는. 네, 근데 우리 저 선생님은 슬픈 거나 즐거운 거나 다정한 거나 다 똑같아. 감정이 없어. 자, 슬프고, 슬픈 느낌.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이렇게 가야 신앙송 대를 간다면 이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누가 감성을 넣어서 잘 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유치한 선생님이 이 시는 적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든지 간에 내 식대로 나의 감정을 여기다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배울 때 내 자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연출, 각색 다 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해주세요. 세상에 보다 큰 바람 곁에 시달리고 남기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성크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영분도 한방을 연연한 진홍빛 연기빛 꽃인지도 모른다. 네, 연연한 해보세요. 연연한이 아니라 연연한.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림이여 그러면 안녕. 자, 아까 이제는 처음으로 이런 걸 해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나니라 편지를 쓰나니 이것이 바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의 이거 어투인 거예요. 똑같은 톤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가서 칙칙 내리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 가서 글을 읽을 때 누가 듣고 싶어 할까요? 안 듣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톤으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